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에 급락을 딛고 미국 증시가 지난 밤 사이에 꽤 많은 부분을 만회했던데 미국 증시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나름 일단 반등에 성공했죠. 네. 큰 폭의 하락에서 진정되는 데는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기술주라든가 임의 소비재뿐만 아니라 11개 섹터가 모두 일단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지난 금요일 날은 소식이 막 나오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네. 그리고 일부 이스라엘 이런 데서 국경을 막고 이러다 보니까 겁나는 얘기들이 워낙 많았었는데 좀 진정된 주말에 진정된 모습이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TV 연설을 통해서 지금 이것이 뭐 패닉을 가져올 요인은 아니다 얘기했다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한테 뭔가 좀 안도와의 심리를 줬고요. 어저께는 이제 모더나가 내년 초반이면 일단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였고요. 오늘 파이자도 뭐 어렵지 않다 뭐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조만간이면 하루 이틀은 아니겠고 한두 달 걸릴 수 있고 뭐 서너 달 걸릴 수 있겠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장에 방어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준 거죠. 특히 이제 시장에서 이제 금요일에 워낙 사실 역사적으로 세 번째로 큰 폭의 하락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거래 자체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히 있겠고요. 참여자 자체가 금요일 날은 없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라든가 유가 이런 것들이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인 것이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좀 회복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 지난주부터 지난 주말에 어떤 금요일 날의 충격적인 하락 그리고 오늘까지 흐름인데요. 상당 부분은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도 회복하는 모습이었죠. 네. 물론 고점은 아직 약간 모자라지만 상당 부분 진정되는 모습을 보인 것은 팩트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유가가 이제 하락해서 진정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레벨 자체는 좀 낮아져 있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시장에서 부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1.5% 수준에 회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금융주나 에너지 전체는 아직까지 아래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유가도 워낙 충격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일단 오늘은 소폭 반등 정도, 하락의 멈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값도 약보합 정도로 움직였고요. 또 하나 이제 공포지수인데요. 공포지수가 어저께 이제 56%인가요? 어저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은 이제 다시 한번 2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걸 갖고 또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트위스트에서 제공한 증권에서 확인했는데요. 1990년 이후에 하루에 40% 이상 공포지수가 상승한 경우가 19번 정도 있었는데요. 네. 그중에 18번은 그 이후 1년 후에 보니까 주가가 올랐더란 얘기죠. 그리고 평균 상승률은 낮은 게 아닙니다. 평균이 1년 동안 20%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통계일 뿐이지만 이거는 이렇게 급하게 공포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지나고 나면 회복되더라라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들도 좋은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2% 정도 올랐습니다. 사실 웬만한 빅테크들이 다 이 정도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나티아 사델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공시를 통해서 확인됐는데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지분의 절반을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보다는 세법이나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우리나라는 상관없지만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이 내년에 워싱턴 주가 좀 바뀌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절반 팔았고 개인적인 어떤 소위 흔히 얘기해서 파이낸셜 플래닝에 따른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나티아 사달라가 절반의 주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애플도 2% 정도 반등하는 모습. 어제도 확인드렸지만 이번에 쇼핑 시즌에 가장 핫하는 것은 역시 에어팟이 들어있거든요. 에어팟 3세대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여튼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에서의 반응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큰 잘못도 없었는데 주가가 금요일에 다 빠진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일정 수준을 회복했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 또 사상체 효과에 또 불과 몇 불 안 남았거든요. 그러네요.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마존도 오늘 소폭 1% 내외 좀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또 테슬라가 또 꽤 반등했죠. 4, 5% 정도가 오늘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어제 이어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 떨어진 것이 항공주라든가 그리고 크루즈 그리고 이런 여행 관련주들이 오늘은 하락이 진정되는 정도 좀 반등한 것도 있지만 반등폭이 지난 금요일의 하락폭을 메꾸기에는 워낙 모자란 분위기였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오늘도 큰 폭의 반등을 하면서 오늘도 10% 내외 상승을 보였고요. 파이자는 오늘은 상대적으로 보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시장이 반등하다 보니까 다소 안심은 되면서도 과연 이 오미크론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그냥 데드캣 바운드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뭐 죽은 고양이가 튀어오른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도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오미크론의 공포가 좀 해소되고 있다고 월가에서 보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기는 쉽지 네네. 않죠. 왜냐하면 이거는 전문가분들이 빨리 그 모든 것에 통계가 나와갖고 그렇죠. 안전도가 어느 정도 되고 전염력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기존의 백신이라든가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치료제라도 얼마만큼 해결이 될 수 있느냐 네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다 말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쉽게 얘기해서 패닉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을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개발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바이든 대통령이 FDA나 이렇게 관련 기관에 빨리 좀 개발해갖고 빨리 승인해줘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이거는 대통령의 입장이고 그걸 알 수는 없는 거죠. 주식시장도 하루 급락하고 오늘 이제 나름 반등했지만 이것을 갖고 이번에 이런 오미크론 사태가 소위 5차 대유행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 거죠. 물론 네네. 5차 대유행이 간다고 하더라도 기존 같은 락다운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거라고 아무도 보장을 못하는 거죠. 물론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얘기했지만 분명히 끝까지 한국말 영어 다 끝까지 들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락다운이나 추가적인 여행제는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 다음 말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현재 시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없다는 거가 과거의 일을 알 수가 미래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장 자체에서는 과거의 경험치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다분히 어떤 희망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시장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는 사람도 있고 네. 사는 사람이 정확히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어떤 시츄에이션을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관련해서 몇 분의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코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펀드 스트레스 탐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불안 요인을 지금 일시적으로 보고 있고요. 연말까지 계속 랠리. 그리고 연말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분은 지금 연말에 기본은 4,800이지만 4,900은 쉽게 가는 거고 5,000포인트는 내년 초에 바로 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 그 기본에는 시장에 대한 어떤 신뢰 그리고 이익이 내년에도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올해 가장 정확하게 시장을 판단해 왔다라고 이제 월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서도 똑같습니다. 과거에 맞췄다고 해서 미래를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이분은 다만 올해 내내 에너지를 가장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여전히 팡이라든가요.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특히 산업재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보면 산업재를 탑픽으로 여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보면 에픽센터라는 그동안 눌려있던 주식 특히 산업재는 올해 기대를 많이 했지만 시장이 재미없었거든요. 네. 산업재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은 그냥 보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잉이나 캐터필러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탑픽을 오늘도 그런 에너지 포함한 산업재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분이 연말까지 해서 봐야 될 것들을 보면 그런 산업재나 이런 것도 골고루 다 들어가 있겠고요. 흥미로운 것은 뭐 여전히 이분은 이제 비트코인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ETF, 얼마 전에 나온 거죠. 선물로 갖고 가는 BIT라는 비토 ETF. 네. 그리고 산업재에서는 XLI 이런 것들을 여전히 지금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이럴 때마다 이런 시장의 급락은 이거 사야 되는 거라고 얘기했던 진 크레이머 같은 경우에는 네네. 자기 이번 하락을 지금 아직 안 사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안 사고 있다는 얘기하는데 이것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살 텐데 지금은 이분의 말을 그냥 직역하면 방송에서 약간 어렵지만 네네. 약간 어리석은 투자자들이라서 셀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네네. 어리석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막 팔 거다니요. 공포심에 또 조만간. 네네. 네, 그래서 난 그때 사겠다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튼 시장은 지금 그 변동성이 한 번에 끝났다는 사람도 있는 거고 지금 크레이머 같이 이거 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둘 다 두 분 다 모두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이슈가 지금 연말 쇼핑 시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먼데이 쇼핑도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이번 연말 쇼핑 시즌은 아주 그 초반
위너가 있다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정리드리지만 금년 연말 쇼핑 시즌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최고의 수준 분명히 나올 거죠. 8.5에서 10.5% 정도까지 늘어난 건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같은 경우 작년보다는 크게 뭐 40몇 프로 늘어났지만 2019년 대비보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오프라인에 가는 거를 약간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온라인과 모바일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 그런 하나의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제도 확인드렸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날 이번에 온라인 쇼핑은 작년에 못 미쳤습니다. 1억 달러 못 미쳤지만 그게 나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워낙 일찍 시작했다라는 쪽에 많이 포커스를 미쳐 있겠고요. 온라인 쇼핑 당일날에 어느 정도 매출이 났냐가 가장 큰 궁금한 결제 관련해서 비자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오고 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발표했습니다. 그 마스터카드가 발표했는데요. 네네. 마스터카드가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온라인 쇼핑에서 43%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쇼핑 자체가 그 매출이요 43%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장은 소비는 현저히 왕성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뉴스 보시면 계시겠지만 공항 통과 여객수는 240만 명이 일요일 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팬데믹 이후 최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하죠. 미국은 다르더라. 네. 그 뉴스만 보셔도 아시는 거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몰려 들어가고 한국에서도 꽤 많이 광고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네네. 이번에도 갈 거라고 얘기하는 BTS의 공연에 20만 명, 그러니까 5만 명씩 4번을 공연을 몇 분 만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심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몇 가지 시장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사갖고 나중에 하는 할부 구매죠. 네네. BNP 시장이 아주 급속한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 화면을 올해 쇼피파이에서 전체에서 가장 핫 트렌드 1위를 뽑혔던 소위 그 아동용 변신 카우치입니다. 네네. 너겟 시장을 어저께 보여드렸는데 네. 어저께 많은 분들이 댓글로 보신 분 같아요. 259달러인데 이게 지금 가장 핫한 거거든요. 네. 변신형이라서 애들이 좋아하는 건데 제가 이걸 어저께는 그 상품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박스 친 거를 보여드리면 그 259달러 네네. 이게 얼마 모르겠어요. 금액이 얼마 큰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여기에도 딱 써 있습니다. 어펌의 딱 할부.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지금 시장에 올해 가장 핫한 트렌드가 나왔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마존도 이 올해 역시 아마존이다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이 BNPL 시장에서 급성장이 아마 통계적으로도 확인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급망 이슈에서 여전히 유리한 곳에 대규모 할인점이죠. 네. 대규모 할인점인 코스트코가 대표성이 되겠는데요. 코스트코 오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월가에서 주목받는 이번에 하는 것은 몇 가지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들 이번에 이번 실적 그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다 하고 나서 네.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종목을 한 두세 종목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룰루레몬입니다. 모건 스탠레이, 도이치방크, 오펜하이머, 제프리스가 탑픽을 제시하고 있고요. 특히 모건 스탠레이는 이거 진짜 뭐가 눈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네네. 통계가 재밌습니다. 2019년 대비 대기 줄이, 그러니까 줄 서서 입장에서 보는 줄이 3배가 낮다고 합니다. 이것은 항상 특징인데 특별한 프로모션도 없었다는 거가 네. 되겠고요. 도이치방크도 인상적인 쇼핑객이 증가가 이번에 뚜렷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스앤바디웍스입니다.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던 네네. 건데 엘브랜드에서 분할화된 겁니다. 로션이나 샴푸 이런 거 파는 곳입니다. 초도 팔고 이런 거 팔죠. 모건 스탠리, 도이치방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탑픽을 제시하고 있고요. 역시 베어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앞서 말씀드렸던 BNPL을 얘기하면서 역시 아마존이 킹이다. 뭐 이런 얘기가 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뭐 진짜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쇼핑객의 줄이 3배 정도 늘었다. 뭐 이것도 재밌는 내용이네요. 이거는 조금 말씀드리면 네네. 그 예전에 보면 그 미국에서 인공위성으로 보면 인공위성에서 주요 마트에 주차장을 챙깁니다.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차가 얼마만큼 늘어났다는 얘기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걸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특정한 그 샵에 앞에 줄을 세웠다는 거 아니고 줄을 네네. 썼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쉽지 않죠. 뭐 네. 누가 돈을 써서 한 것도 아니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직접 가서 봤겠죠. 저도 이런 경험 몇 번 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짜 줄이 많이 하는 거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룰레몬 같은 건 항상 이렇게 줄을 많이 쓰긴 서요. 네네. 특히 근데 요즘 왜 줄을 많이 쓰냐고 그 우리가 착각할 수 있냐면 네네. 이번에 애플 들어가더라도 우리나라도 간격 주시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요? 예, 들어가는 사람을 저기 막습니다. 네네.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 여튼 이번에 말씀드렸던 룰루레몬이나 특히 베스앤바디웍스는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한두 차례 정도만 그 저희가 월가와지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상당히 흥미로운 기업이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연말에 선생님이나 연말에 누구 그 크리스마스 파티 어떻게 초대 갔을 때 가면 쉽게 샴푸나 핸드로션 이런 거 많이 선물 주기 좋죠. 로션 이런 거 많이 사주잖아요. 네네. 딱 그걸 파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선물 수요가 늘어났다. 작년에 이걸 사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올해 그래서 주목받는 기업이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월가에서 주목한 블랙 프라이데이 위너. 일단 초반전에는 룰루레몬 그리고 엘브랜즈 그리고 아마존닷컴 이 세 가지 기업들 꼽혔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항영의 월가이드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7시 10분에 저희가 미국 주식 월가 스피드 브리핑 미국 시황을 전해드리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 워즈 검색하셔서 라이브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